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면도를 한번 작성해 볼 겁니다. 전사원용 건축 제도 기능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캐드 배우는 겸 그다음에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는 이제 평면도를 많이 그려보고 캐드가 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명령어도 다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사용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교육도 있고 여러분들 방과후도 지금 안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학기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솔직히 저도 지금 그때 일정 짤 때는 '이 정도 하루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짰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양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해요. 어쨌든 간 다음 주까지는 그 진행표대로 해서 우리가 캐드를 단면도 그리는 거를 한 번 정도는 해볼 거고요. 그 마지막 주에 이제 계약 날짜가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그쵸? 5월 27일 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5월 25일 날 수업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하던가 아니면은 단면도를 못 했다면은 단면도 마지막까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 프로그램까지 여러분들 못 알려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원래는 이제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분의 선생님이 같이 하게끔 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영상을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취지로 캐드를 하고 있고요. 캐드만 하고 있고요. 이 전산활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될까 저도 되게 걱정입니다. 예. 정말 내용이 어렵고 방대하고 그다음에 좀 설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다가 중간에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집에서는 분명히 뭐 잘못해 갖고는 안 되거나 이러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인터넷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 교실에 오셔서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제가 해결을 막 해 드릴 텐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 깔고 난 다음에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그리고 용지 설정도 전에 드렸다시피 한 15분 만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잘 안 돼서 어 포기하신 분들이 좀 많아 갖고는 좀 많이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수업을 일단은 잘 들어 주시고요. 제가 자료집을 다시 다 만들었어요. 수험 공고에 맞춰서 원래 이제 저만 좀 다른 학교에서 썼던 거라든지 이런 거 좀 짬뽕해 갖고는 썼었었는데, 작년에 수업하면서도 느꼈던 것들을 반영을 해 갖고는 다시 자료집들을 싹 다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재를 복사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복사해서 드렸는데, 지금 이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문제도 복사를 해서 올리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영상에도 뭐 음악이나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저작권법 문제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2 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도면이라든지 뭐 주택 도면을 많이 모아서 주려고 제공하려고 그러는데,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직접 다 보면은 다 그렸습니다, 상상을 해 갖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어요, 아예. 네, 제가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토대로 일단은 어 각각 세부 사항들을 작성을 했고요. 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초 몇 가지, 그다음에 벽체 몇 가지, 이렇게 가짓수가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면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 현관이 보이면 현관은 그냥 이렇게 그린다. A라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됩니다. 전산용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문제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문제에 답도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선생님들마다 다 그리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해 할 수가 있는 방법은 공식처럼 외워서, 한 선생님의 방식을 공식처럼 외워서 현관 나오면 A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뭐 창문 나오면 B라는 거 딱 그리고, 이렇게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A 갖고는 그려만 주시면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 모양만 딱 만들어 내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두가 쪼금 길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인제 뭐냐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영상에서는 분명히 어려운 것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해갖고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보면서 따라하시면 되겠고, 이 지금 나온 문제들이라든지 새로 지금 편찬된 거는 제가 다 일일이 다 직접 제작을 했기 때문에 살짝의 오류나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선생님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단 저작권이 저한테 있으니까, 예, 판매나 이런 건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온라인 상에서 수업하는 거라서 조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개별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돼갖고는 많이 미흡한 점 죄송하고요. 일단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놀라지는 마시고. 네. 자,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긴 했어요. 예, 도면이 다 똑같긴 합니다. 도면이 4개 정도를 만드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지금 이렇게 잘리는 부분 있죠? 잘리는 부분. 잘리는 부분이 이것과 여기 보면은 조금 위치가 다르죠. 그쵸? 여기가 잘렸냐, 여기가 잘렸냐에 따라 그리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첨화음이 아까랑은 달라져요. 아까는 그냥 600만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하나 더 바꾼 거는 되게 멀리까지 있어요. 엄청나게 첨화가 길게 계단 앞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경사도가 달라져요. 물매 경사도. 지붕에 이런 지붕이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옆에서 봤었을 때 집이 이런 모양인데, 네, 이거의 경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대개 10분의 4예요. 네, 10분의 4로 그리게 되는데, 우리 10분의 3.5랑 그 다음에 10분의 4, 두 가지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그려볼 텐데, 이걸 처음에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배우지를 아직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낱개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요거 네. 다시 제가 요 글씨를 다시 써서 넣을게요. 기초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벽 기초, 그다음에 현관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벽 기초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지워졌네요. 죄송해요. 바닥, 현관 있는 바닥. 여기 글씨들이 있었는데 좀 지워졌네요. 다시 제가 넣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써져 있죠. 이렇게. 마룻대에서 가장 먼 지붕 벽까지의 거리가 잘린 단면이 같을 때라든지. 네. 그래서 지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있고요. 네. 기초는 아까 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3가지만 그릴 줄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네, 딱 보시고 이거를 그대로 거기에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지붕은 5개 정도가 있는데 5개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네, 하나만 외우면 자동적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외워지게 됩니다. 대부분 요새는 그 캔틀레버가 없습니다. 캔틀레버가 없어서 2가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거랑 이것도 그대로 똑같은데 이 위치만 바뀐 거예요. 위치만 바뀌었는데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다. 네. 잘린 거가 있을 수 있고 뒤에 지붕이 보일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처마가 길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조만 그리는 거라서 뭐 기와라든지 마감 처리 부분은 제가 그려놓지는 않았고요. 일단 구조만 여러분들이 그리는 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그리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그분들의 수업을 다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예, 저도 잘은 몰라요.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중심선 다 잡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달린 거 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부분들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이어별로 순서를 정하거든요. 빨간색을 먼저 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색 다 그리고, 그다음에 흰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그려지기 때문에 조금 순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과. 그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미 학원에서 좀 배우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셨었을 때 이 캐드를 이제 저한테도 배우겠지만 방과 수업에 또 다른 분께 또 배우거든요. 두 분의 선생님이 방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순서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요거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네. 요렇게 생긴 도면을 그려볼 건데,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이거는 시험 문제지 실제로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거를 제가 뭐 이제 암기를 해갖고는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게 저작본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베껴서 적었습니다. 네, 문제가 되진 않겠죠. 필기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라라고 얘기도 들었었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실습 말고 이론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에는 조금 어차피 제가 또 캐드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저작권 다 문제가 있어갖고는 그 문제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서 못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캐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이 문제도 지금 좀 저작권에 조금 살짝 좀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유포는 하지 말고 본인만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고 나머지 요거 그린 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좀 수정해서 좀 다시 올려놓을게요. 그린 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친구 보여주거나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본인만 가지고 계세요. 출력하시거나 휴대폰 안에.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축척을 40대 1로 그리라라고 나와 있어요. 40대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건물을 실제 크기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1m를 1m 그대로 그려요. 근데 그걸 이제 종이에다 출력을 하려면 엄청 큰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A3라는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출력을 하려면 이 커다랗게 그린 거를 축소를 해서 아주 작게 축소를 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40배 축소해서 출력을 하겠다는 거고요. 단면 상쇄도라고 해갖고는 단면이라는 거는 건물을 수직으로 자른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이고요. 평면도는 수평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를 우리가 평면도라고 하고 단면도는 건물을 수직으로 자른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수직으로 자른 거를 얘기를 해서 지하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1, 2, 3층 다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1층 평면도이기 때문에 1층이기 때문에 이제 한 층만 보이게끔 되고요. 남측 인면도라고 해서 인면도라는 거는 이제 바깥에서 또는 내부에서 벽을 쳐다보고 그린 걸 우리가 인면도라고 합니다. 벽 부분이 딱 보이는 거. 단면도도 당연히 잘라서 내부를 봤으니까 저쪽 벽이 보이겠죠. 근데 잘린 부분이 다 보이는 거고요. 단면도는. 인면도는 잘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냥 내부 인면도라고 하면 벽만 그리면 되고요. 외부 인면도는 밖에서 건물을 본 그 벽체, 외부 벽체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면도하고 단면도 우리 두 개를 그리는 거가 시험입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 20분이에요. 여기도 제 시험 시간도 안 적었는데 그것도 적어서 다시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 20분인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3시간 반이면 다 그려요. 못하시는 분들도 3시간 반,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다 끝냅니다. 충분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다 그리고 나면은 정말 지금 평면도보다도 더 복잡한 도면이기도 해요. 예, 언제 이걸 다 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요. 그 기초나 지하실 벽체의 구조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부의 벽체는 저번에 설명했던 붉은 벽돌 그리고 시멘트 벽돌로 해서
1.5B 공간 쌓기를 합니다. 이게 1.5B 공간 쌓기예요. 공간 쌓기. 이렇게 요걸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벽은 1.0B 시멘트 벽돌로 쌓는다. 1.0B 쌓기예요. 얘는 위에 거는 안쪽으로 100, 바깥쪽으로 100, 100, 100이 나가서 총 400짜리 벽체를 그리고요. 내벽은 양 옆으로 100, 100 나가서 200짜리 벽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열재는 외벽에 120, 바닥에 85, 지붕에 180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120으로 원래 해야 되지만 이게 캐드상에서 출력됐을 때 아주 작게 출력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과 120이 큰 차이가 없어서 일단 수험 공부에서 여러분들은 외울 때 수험 공부에서는 100으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100으로 하시고 글자를 쓸 때는 120으로 쓰면 돼요. 그렇죠? 얘는 일단 100으로 그린다. 100으로 그리는데 글자 쓸 때만 120으로 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바닥도 85가 되면 5 정도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80으로 그리고 나중에 글자 쓸 때만 85로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요거는 다시 바닥은 좀 이따가 나중에 그릴 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지붕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를 청글 콘크리트로 경사를 줘갖고는 만들게 되는데 그 위에는 시멘트 기와 이끼로 이제 마감을 한다 해서 이 기와 이끼라는 글자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각 그리고 나면 써 넣긴 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물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물매라는 거는 지붕의 기울기를 얘기를 해요. 네. 얘는 지붕의 기울기.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지붕의 기울기. 요거는 여러분이 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붕의 기울기. 알겠죠? 여기다가 제가 다시 또 적어 놓겠습니다. 이 물매라는 거는 지붕의 기울기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물매가 10분의 3.5네요. 그러면은 수평으로는 10을 가고 위로는 3.5만큼 간 거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지붕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지붕선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물론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뭐 학교라든지 또는 어떤 학원 또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양쪽이 뭐 달라도 되지라고 했고 단면도 부분만 물매를 잡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 다양해요. 네, 다 다양을 한데 수험 공부에서의 이제 이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또 이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언제나 동일하게 그리자. 단면도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 지붕의 높낮이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알려드릴 거지만 무조건 요거는 뭐 테두리보의 높이, 그러니까 기둥 그 처음 잡는 거의 높이는 500으로 잡고 지붕의 높이 잡는 거 500으로 잡고 그다음에 뭐 지붕은 마룻대에서 용머리 기와나 마룻대, 그러니까 마룻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룻대는 여기 최고 높은 점을 얘기를 해요. 최고 높은 점이 마룻대라고 합니다. 이 마룻대에서 가장 아래까지 또는 가장 면 지붕의 벽체까지의 거리로 잡자라고 이따가 얘기할 건데 어쨌든 요거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요거 선 잡는 것과 중심선만 잘 잡으면 우리가 그림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번 시간에 중심선 그리는 거를 할 건데 정말 그거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처마, 나옴이라고 하는 거는 벽체에서 처마가 이렇게 벽이 있다면 처마가 얼마만큼 나왔느냐 여기 나온 거가 우리가 처마 나옴이라고 합니다. 네, 처마 나옴. 네, 여기 나온 거 요만큼 나왔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처마 나옴이라고 하고요. 반자 높이라는 거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반자라고 하는 거는 바닥부터, 그렇죠? 바닥부터
지붕이 있으면, 네, 여기까지 높이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천장까지요, 천장. 천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높이를 우리가 네,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방에서 천장 보이는 거. 천장 속에 있는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층고는 뭐 2층 여기 있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네, 2층이 이렇게 있다면 반자라는 거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돼요. 2층 바닥이 있다면 2층 바닥 바로 아래가 천장이 되는 거가 아니라 여기 사이에 뭐 파이프도 지나가고 뭐 전선도 배선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들을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막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건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깔끔하게. 여기다가 이제 조명도 달겠다부터 네. 조명도 달고 조명도 달아서 이렇게 놓고 이 안에는 전선들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파이프들이. 네. 그래서 이 조명 보이는 이 부분 천장까지가 우리가 반자 높이고요. 반자 높이라고 하고 바닥부터 바닥까지를 우리가 층고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또 중요하다. 시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거의 다 동일한데 바뀌는 게 있어요. 얘 바뀌고요. 그 다음에 첨화너음 바뀌고 반자 높이가 바뀌어요. 요거 세 개가 시험 문제에서 바뀝니다. 그리고 요것도 바뀌어요. 네, 요거 남측 일면도라고 하는 거는 동서남북에서 남쪽에서 바라본 거를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동측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잘 안 나오지만 뭐 북측하고 서측도 가끔 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똑같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동측 그리는 게 서측 그리는 방법으로, 남측 그리는 방법, 북측 그리는 방법으로만 이제 바꿔서 그리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 글자 잘 보시고 물매 잘 보시고 첨화나옴 잘 보시고 반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요것만 바뀌어요. 요 네 가지가. 요구 사항에서는 요 네 가지가 바뀔 수 있다. 꼭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창호는 목재 창호로 하는데 이중창의 경우 알루미늄 샤시로 그린다라고 하는데 거의 다 대부분 다 이중창이에요. 그래서 목재 창호랑 알루미늄 샤시 두 가지 그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각실의 난방은 온수파이프 온돌난방이라고 하는데 온돌난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한국의 거의 특징이에요. 바닥이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온수파이프 난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난방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공기조화 형식으로. 우리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기조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천장이나 아니면은 기계가 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하는 난방 말고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온돌 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바닥 아래에다가 파이프, 물이 지나가는 선을 놓고 여기다 따뜻한 물을, 보일러에서 데핀 뜨거운 물을 보내요. 그러면은 방바닥이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실내 온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가 온돌 난방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리는 방법이 바닥을 이제 그릴 때 우리가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공식이 있어요. 네. 뭐 60, 60, 80 뭐 이렇게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공식을 이따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네. 1등 바닥 슬래브와 기초는 1태식으로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네. 일체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 그렸던 사람과는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2014년도에는 일체식이 아니었었는데 2015년도부터 일체식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지금 계속 그리고 있고 이제는 그게 이제 딱 정립이 되어 오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지켜주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2015년도에 바뀐 내용입니다. 평면도에 표현되지 않은 상부 캐노피라고 하는 건데 이 캐노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가 문이 있으면요. 들어가는 문이 있으면 파란색으로 문이 있으면 이 문에서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네.
들어갈 때 비가 맞을 수 있으니까 비 맞지 말라고 이렇게 물을 안 떨어지게끔 비 맞지 말라고 만들어 주는 거를 우리가 캔틀레버 또는 캐노피라고 합니다. 네, 캐노피라고도 하기도 하고 캔틀레버라고 하기도 해요. 두 가지가 용어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건데, 캐노피는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동하게 되면 실격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어차피 여러분들은 뭐 안 배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배우긴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이런 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이게 캐노피 그리는 방법이거든요. 한 번만 그냥 배우고요. 예, 넘어갈 거고요. 뭐 어차피 뭐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안 그리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다 이걸 그렸었었는데 지금은 안 그리게끔 바뀌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마감 치수 등은 일반적인 시공 수준에 의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시공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체 치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물론 이제 가구를 그릴 일은 없습니다. 예, 가구를 그릴 일은 없는데, 뭐 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계단이라든지 또는 뭐 공간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릴 때 너무 좁으면 안 되겠죠. 또 너무 넓으면 또 불필요한 공간이니까 또 안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계단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150, 그리고 반의 너비는 300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건 이제 사람 발 사이즈, 그리고 사람이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르게 그리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계단이 갑자기 무슨 500, 높이가 500, 그리고 폭은 10, 100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여러분들 그리시면 되겠고, 네. 이 선색 정리는 흰색, 노랑, 빨강, 녹색, 하늘, 파랑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건데, 저번에 레이어 설정했을 때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고, 선두께는 굳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수험공고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출력하게 되면 그대로 그 출력이 되겠고요. 프린트 설정하는 거가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곳에 가신다면은 프린트 설정을 하시거나 레이어에 이걸 설정을 해주셔야 해요.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내용을 좀 봤고요. 도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면이 보여지게 되는데, 도면 딱 받자마자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들 여기서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남측, 물매, 격체, 반자 요거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시고, 넘어와서 도면을 봤을 때, 네, 오늘은 A 부분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거 하나밖에는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문제 내놓으라고 막 A, 막 B 이렇게 여러 개를 내놓고 나중에 요걸 가지고 돌려가면서 이제 할 거긴 한데, A 부분을 만약에 그린다면 여기 부분이죠. 잘린 부분이 이렇게 잘렸죠. 화살표 방향이 이쪽이죠. 그러면 도면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화살표 방향이 위로 가게끔 올려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놓고 이쪽을 바라보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로 놔둬야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실 때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지붕 모양은 이렇게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세요. 마룻대가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네, 꼭지점. 그래서 지붕을 놓고, 그러니까 도면을 놓고 화살표 방향으로 놔두고 난 다음에 마룻대를 기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각선을 이쪽에다가 그려주시면, 지붕 모양이 이렇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고요. 내가 지금 잘린 면이 여기거든요. 잘린 단면이 이면이에요. 그렇죠? 잘린 면이 이면이기 때문에 여기 벽을 내가 그릴 거다 라는 거. 그리고 이쪽 뒤쪽은 보이는 거예요. 잘린 거가 아니라 여기 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도 지금 잘렸죠. 그렇죠? 이렇게 테라스까지 잘려서 보이겠구나. 이렇게가 잘려서 보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부 전단면도를 그리지는 않아요. 전체를 그리지 않고 일부분만 우리가 그립니다. 여기까지만 딱 그리게 되는데 마룻대, 용머리 기와라든지 용머리 기와, 마룻대가 최고 높이이고요. 이 높이에 있는 기와를 우리가 용머리 기와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룻대에서 여러분들 한 1000 정도만 더 그려주시면 되고 이렇게까지만 더 그려주시면 되고 그 옆에는 안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갖고는 이제 지붕을 뭐 물매를 잡으시는 분이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만 무조건 막 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조금 생각을 좀 더 해서 누가 그리던지 간에 동일하게 그리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먼 벽을 찾아갖고는 거기서부터 물매를 잡을 거고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도면을 받게 되면은 아까 그 색깔하고 했던 그거 변경되는 거 4가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단면 쪽 방향으로 도면을 돌리고 난 다음에 마룻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고 내가 그릴 벽을 체크를 해주시면 얼추 내가 그릴 모양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체크를 안 하고 무작정 그리게 되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이제 영상을 이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캐드를 이제 켜주시면 되겠고. 벌써 30분이 벌써 지나가고 있어요. 네. 자, 세팅은 저번에 배웠잖아요. 그쵸? 저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 초스피드로 제가 할 거예요. 만약에 못 쫓아오시는 분들은 저번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빨간색은 중심선, 노란색은 콘크리트 잘린 것, 그리고 흰색은 예전에 이제 제가 썼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데 전 평면도에 이제 사용하는 걸 이제 레이어로 또 구성해갖고 했었는데 수험 공부에서는 콘크리트 외에 잘린 거는 흰색으로 하겠다. 네. 녹색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인면선으로 하겠다. 녹색이 인면. 흰색이 콘크리트가 아닌 거. 잘렸는데 콘크리트가 아닌 거. 녹색은 잘리지 않은 거. 그리고 하늘색은 파선으로 작도를 하고요. 파선은 하늘색으로 작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제로 표시라든지 무늬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 이제 그 선 두께가 아까 빨간색이 0.2, 노란색이 0.4, 흰색이 0.3, 녹색이 0.2, 하늘색이 0.3, 파란색이 0.3이에요. 즉 중요한 거 파란색이 0.1이에요. 죄송해요. 네, 중요한 게 가장 두껍고요. 그리고 덜 중요한 거가 안 넣어도 되는 거가 가장 얇아요. 파란색은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또 무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0.1. 파란색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중요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도면에서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선들이 제대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구조체를 나타낸 거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구조, 이런 게 노란색이고요. 네. 도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린 도면을 안 켜놨네요. 네. 요거는 이거 제가 그린 건데 네, 여기서 보면은 벽체가 노랑, 그렇죠? 그리고 요런 게 이제 그 무늬입니다. 패치라든지 가구 레이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그리죠. 단면도에서는 가구 레이어가 없어요. 가구 레이어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거가 이제 평면도이고요. 여기 이제 단면도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외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색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림을 이제 레이어부터 시작을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초스피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 때 LA 치고 먼저 작업 세팅은 여러분들 되어 계시죠? 그쵸? 이렇게 다 꺼주시고 혹시 이것 켜져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끄는 게 좋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이 여러 개 겹쳐 있으면 눌렀을 때
선 선택 어떤 거 할래? 라고 뜨는데 위에 거 선택 매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 꺼주시고, 그러니까 나머지 다 꺼주시고 요것만 켜져 있으면 되고요. OS 눌렀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계시죠? OS 엔터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계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눌러서 새로 만들기 예죠. 예. 새로 만들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만들어 주시고 바로 빨강 순서대로 만들면 돼요. 빨강, 노랑, 녹색, 하늘, 파랑, 흰색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도면을 그리는 순서도 이 순서대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순서대로 빨강부터 그리고 노랑, 초록, 그다음에 뭐 하늘은 잘 안, 뭐 파선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쓸 거긴 하고요. 그래서 파랑을 먼저 하고 네, 나중에 글씨 쓸 때 흰색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손 불러와야 되죠. 요거 누르면 선 불러오는 거 뜨고요. 모두 눌러서 3개를 불러옵니다. 롱대시 도트 하나 불러오고, 배팅 불러오고, 히든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롱대시 도트 선택해서 확인해 갖고는 여기 바뀐 거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네. 파랑은 안 바꾸고요. 죄송해요. 하늘색을 히든으로 바꿔놓자.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2가지. 그렇게 되면은 레이어 선택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 설정 들어가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정 누르라고 했어요. ISO 25입니다. 네, 수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 요거 안 뜨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학년 중에 한 분이 뭐 잘못 눌러서 그렇다고 하는데 템플릿을 누가 모르고 잘못 읽고 막 눌러버리게 되면은 그게 안 뜨고 다른 거 뜰 수 있어요. 네, 템플릿에 어캐드 ISO DW 이거 선택이 되어 있고 그리기 시작을 누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그게 뜹니다. 안 그러게 되면은 그게 안 떠요.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혹시나 ISO가 아니라 그냥 주석이 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석만 뜨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했었을 때 치수들이 너무나 다 다르게 나와요. 네, 완전히 이렇게 수치들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ISO 수정 눌러주시고 선은 10, 네, 2, 5 매번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집에서 할 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그냥 있을 거잖아요. 예, 계속 쓰잖아요. 저번에 만든 거에다 이제 하면 되시거든요. 근데 매번 이제 학교에서 하다 보면 매번 만들기 때문에 아마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학교 오시면은. 일단 선 1, 점 1, 선 1. 요거 선은 처음 거는 12, 5고요. 그 다음에 기호의 화살표는 점 1, 선 1. 자, 문자는 요거 누른다고 그랬죠. 요거 눌러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고 뭐 3mm 글자라든지 죄송해요. 8mm 글자 8mm 만드는데 8mm 만들고 밑에서 굴림 선택한 다음에 높이는 320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높이 320 8mm 만들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 해서 이거는 3mm 글자 만드는데 네, 높이만 120으로 적용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3mm 글자, 굴림, 높이 120, 그리고 현재로 스타일이 3mm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요거 바꾸려면은 조금 복잡해요. 그쵸? 다시 들어오시거나, 예전에는 2011 버전은 여기서 바꾸는 거 있는데, 2018은 어디 막 찾아 들어가야 돼요. 조금 이제 복잡하니까 꼭 3mm인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에서 3mm 여기도 되는지, 문자 높이 120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맞춤 가셔서 맨 위, 맨 끝, 그 다음에 이거 40%가 죄송합니다. 40, 축척은 40 그냥. 네, 그 다음에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1차 단위는 바탕화면이죠. 인도 바탕화면. 그리고 얘는 아예 0이에요. 0. 아예 0.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되겠고요. 용지만 만들면 끝날 것 같네요. MV 셋업 한 다음에 N, M, 40 엔터, 420 엔터, 297 엔터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REC랑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다가 라인 그렸다가 지우고 줌 올 하면 다시 와져요. 네, 다시 와지는데 REC로 하시는 분들은 REC로 만약에 하신 분들 있죠. 이구칠하고 줌 오래 쓸 때, 5개 오네. S엔터, C엔터, SC, 다시 줌하고 만약에 모르고 캐드에서 좀 컴퓨터 키자마자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확인했다가 지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든 다음에 줌 올 하면 가지긴 가지네. 네, 안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안 가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한계라는 리미트라는 것도 또 해줘야 되거든요. 리미트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줌을 하면은 딱 되거든요. 왜냐면 한계치가 여기까지로 변형이 돼서 나중에 뭐 했었을 때 이 도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요. 네. 네, 뭐 지금은 뭐 잘 되지만 학교에서는 또 안 되는 컴퓨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선호하는 게 그냥 MV 셋업으로 하는 걸 좀 선호하긴 합니다. 네, 근데 REC로 해도 상관없어요. REC하고 SC로 확대하고 스케일 줘갖고 확대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고요. 테두리 나가는 거는 400B라 그랬죠, 이거. 네, 여기서 여기는 400을 띄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선택하고 P2, 알파벳 P 엔터, W 엔터, 40 엔터 하면 두껍게 나옵니다. 굳이 근데 요거는 안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네. 그 다음에 이름표 만드는 거 라인으로 직교 키고 F8 직교 키고 100 아래로 30 이쪽으로 50 그리고 이렇게 네. 이쪽으로 100 아래로 30 이쪽으로 50 위로 딱 올라가면 되죠, 그쵸? 간격 비율이 10 주고 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간격 비율이 10 위에서 아래로 간격 비율이 10 아래에서 위로 한 다음에 라인만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SC 엔터 선택 엔터 꼭지점 클릭하고 40 엔터 됐죠? SC 엔터 전체 선택 엔터 꼭지점 클릭하고 40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쪽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MT, MT로 글씨를 써주시면 되는데, 뭐, 원래는 저는 레이어 이제 바꾸기도 하는데, 그냥 어차피 흰색이 글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0번 레이어를 그냥 글씨로 쓰시면 되겠고요. 네, 0번을 그냥 글씨로 쓰면 되고, 이 도면 6번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에서, 네, 콘크리트가 아닌 거 잘린 거를 이걸로 쓰면은 조금 구분하기가 쉬워요. 글씨 쓸 때 여러분들 0번, 글씨 쓸 때 0번, 그리고 그냥은 6번. 잘린 거 도면 그릴 때 6번으로 쓰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MT 하고 누르고 난 다음에 조금 로딩 걸린다고 했어요. 자리 맞춤에서 좀 로딩이 걸려요. 내 컴퓨터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 컴퓨터도 그러더라고요. 네, 중간에 중심 아무렇게나 일단 하나를 씁니다. 컨트롤 엔터 누르면 종료가 되고요. 네. 여기도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또는 MT 누른 다음에 하고 자리 맞춤 로딩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로딩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원래는 옛날에는 바로바로 됐었거든요. 조금 써놓고 컨트롤 엔터 누르거나 문서 편집 받기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가 좀 더 빠르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또는 다음에 복사, CO, 카피 복사에 서서 선택하고 기준점 정하고 그거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복사 붙여 넣기 해주시면 다 들어가죠.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학번, 원래는 수험 번호죠. 그쵸? 수험 번호. 여러분들이 학번이라 쓰시면 돼요. 여기. 학번. 원래는 여기가 수험 번호입니다. 수험 번호. 성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원래 감독 확인이었어요. 감독 확인인데 제출 일자라고 우리만 바꿨습니다. 학번 여러분들 쓰실 때 학번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게 건축 디자인과 A, 그다음에 1학년, 그러니까 A1은 건축 디자인과 1학년, 01이 1반이라는 거예요. 01. 2반은 02가 되겠죠. 뒤에 번호는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1번이면 01, 20번이면 20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름 쓰시면 되고 제출일자는 다음 주니까요. 5월 18일이 되겠네요. 2020.05.8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원래는 전산협 건축 제도사, 제도 기능사라는 요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칸에 딱 맞죠? 그쵸? 네. 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만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여기다가 전산운영 건축 제도 기능사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원래 중심선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앞에 설명을 제가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게 조금 실수였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몇 가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중심선 다음 타실 때 중심선 하도록 할게요.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